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제천을 다녀간 대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접촉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을 검사했는데 지금까지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홍대 주전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자로 파악된 20대 대학생이 제천을 방문한 것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로 제천의 친구들을 만나고 귀가한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제천시의 사후 조치는 신속하고 일사불란했습니다.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들이 위험해서 이제 저희가 그 자가격리,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의 어떤 자가격리 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직권을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제천시는 지난밤 접촉자를 포함해 동선이 겹치는 1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시 감염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지금까지 112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동선을 따라서 방역 작업도 끝냈습니다. 아마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으로 광범위하게 계속 방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대응을 감안할 때 대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 격리에 들어간 7명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가 끝나는 2주일 동안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집단 발병 이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지해온 제천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오늘은 39회째를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역대 가장 조용하고 쓸쓸한 스승의 날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에 청주 주성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등교 연기 사태로 만나뵐 수조차 없는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손편지에 담아봅니다. 선생님 가슴에 직접 달아드릴 순 없지만 정성 가득한 예쁜 카네이션도 만들어보고 존경과 사랑을 담은 예쁜 그림도 그려봅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마음 때문에 감사해서 그렸어요. 혹여 쓸쓸한 스승의 날을 보내시진 않을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상 편지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보고 싶어요. 진심을 가득 담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메시지는 촬영과 편집을 거쳐 선생님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잠시나마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에 행복해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만날 수 없기에 더욱 그리운 선생님께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코로나 시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선생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깊어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21대 국회가 이달 30일 개원합니다. 충북 지역 당선자들도 등원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겁니다. 당선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와 그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정부 부처의 정책과 예산 배정을 결정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선인이 어느 상임위를 맡느냐에 따라 지역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2호선 당선인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관료 출신의 정 당선인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경찰 출신 임 당선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장섭 당선인과 미래통합당 엄태영 당선인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1순위로 택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청와대 근무 시절 관련 분야 경험을 살리고 엄 당선인은 지역 수건사업 추진에 기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 의원은 기존 국방위에서
이번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깁니다. 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20대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국토위와 산자위를 놓고 고민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3선에 오른 도종환, 박덕흠, 이종배 세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방사관 가속기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임위 배정에 표재선 의원을 우선 배려하는 관리에 따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최종 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리소 측은 13명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기념사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안에 동상과 기념화를 철거하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둘레길 명칭도 바꿀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금강역 환경청장 출신의 이경용 정책특별보좌관 임용을 계기로 10년을 끌어온 대청호 백길 복원구상을 다시 추진합니다.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경용 정책특보는 이시종 지사로부터 대청호 백길 복원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며 환경부를 적극 설득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2010년부터 대청호 백길 복원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등 친환경 선박 운항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의 파급 효과를 들여다보는 CJB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2차 전지 분야입니다.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에 많이 쓰이는 이 2차 전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죠. 2차 전지 개발의 핵심 기술을 갖는데 방사관 가속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2차 전지는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지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충전을 반복해도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충전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의 품질 수준을 높이는 게 필수적입니다. 고품질의 양극 활물질을 만들려면 코발트나 망간, 니켈 등 재료의 원자 단위의 미세한 배합 차이를 잘 분석해내는 게 관건인데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로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해 고품질의 양극 활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도 더욱더 기초 연구에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원론적인 부분부터 기술을 개발해서 더욱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포항에 있는 가속기 시설로는 충분한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창에 들어설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다양한 연구 기회는 물론 전지와 배터리, 화학 등 연관 기업과 연구 시설들을 오창으로 모으는 직접 효과를 가져올 걸로 기대됩니다. 또 학계, 산업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오창 지역과 충북 지역에 많은 유수의 인재들이 모이는 LG화학을 비롯한 2차 전지 기업이 다수 포진한 오창에 최첨단 방사관 가속기를 유치하면서 오창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시 월호동에서 다량의 청동기 시대 문화유적이 출토됐습니다. 북방식과 남방식의 고인돌 형태가 모두 발견된 이른바 고인돌 백화점으로 불리며 역사적 가치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150cm 안팎의 작은 묘실 속 사람의 뼈가 뚜렷이 보입니다. 청주시 월호동에서 출토된 28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속 모습입니다. 이번 출토 현장에서는 흔히 북방계라 불리는 탁자식 고인돌을 비롯해 개석식 형태의 남방계 고인돌까지 모두 발견됐습니다. 판석을 세운 것과 돌을 눕혀 쌓은 것 등 묘실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석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빈도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석검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다른 묘에 비해서도 조금 이 무덤의 주인이 좀
위상이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돌뿐 아니라 이번 출토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붉은 관톡이나 돌칼, 화살촉도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이곳에서 산사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도굴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표면에 노출돼 있는 지성묘들은 도굴도 당하고 훼손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태로 인해서 한 1m 정도가 묻혀 있다 보니까 그런 인문적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고스란히 매장이 돼서 중증 형태의 지성묘는 국내에서는 첫 발견 사례이기도 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이번 유적터를 당초 조성 중이던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한 켠에 교육자료로 보존 조치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월과 3월 국제교육원과 음성교육지원청, 단재교육연수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28명을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음성교육지원청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부적정 등 9건을 비롯해 3개 기관에서 18건이 지적됐으며 모두 1,215만 원을 회수하거나 추급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각 시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8년과 19년 충북의 시군들이 각각 노후경유차의 4%와 18%를 조기 폐차했지만 충북엔 여전히 노후경유차가 7만 5천 대가 되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폐차 지원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괴산군과 주식회사 엘마노가 어제 괴산에 친환경 유기농 식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엘마노는 2021년까지 괴산읍 서부리에 10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유기농 식품 생산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공장 건립에 필요한 인력과 건설 자재를 괴산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동안 최대 8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실적이나 부가세 신고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4억여 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예상됩니다. 청주 무남 생태공원 캠핑장이 오늘부터 부분 운영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에 들어간 상태로 전체 28명 가운데 15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바비큐장 시설 이용은 금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다 늦은 밤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현재 청주, 충주 19도, 제천 16도, 옥천 15도, 영동 1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9도 등 16도에서 19도로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일요일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